한 사람이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거기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모여서 그런 공동체는 그냥 그 시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파되고 한 사람이 가진 꿈이 공동체의 어떤 길을 만든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아니 이번 책에서 좀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네. 작가님의 그 사업체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트라이브스라는 네. 그리고 이제 세스 고진이 트라이브스를 얘기하기도 했고 이번 책에서 굉장히 좀 이런 공동체, 네. 뭔가 부족, 뭔가 같이 하는 거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야 지금 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잘나고 싶은 마음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런 뭔가 부족성, 같이 하는 거 네. 이게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그 주제를 정할 때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면 꿈과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꿈이 공동체의 어떤 길을 만든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약간 이런 컨셉인데 솔직히 보면은 꿈이란 것도 약간 식상하고 공동체성도 사실은 요즘 시대에 좀 많이 개인화된 그런 시대에 좀 약간 좀 옛날 같은 그런 의식은 솔직히 있어요. 그쵸.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식상해지고 없어지는 상황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나 그 다음 또 과거의 어떤 굉장히 어떤 좀 변화를 이끌었던 좀 성장기를 이루었던 어떤 시대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가 모여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어떤 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변화시키고 시대에 대한 어떤 변화 자체는 그렇게 항상 어떤 개인의 꿈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로 퍼져나가면서 변화를 이뤄 나간 거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롤모델이라는 테슬라도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이 있다고 세상을 바꾸진 못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공동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가 식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 원리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기본 원리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것들을 제가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원리적인 부분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꿈을 가지고 있거나 꿈을 꾼다고 해서 이게 뭐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꿈을 뭐 꾼 채 끝나는 경우도 있고 꿈을 이루는 거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진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진짜 그 종교처럼 이 사람을 따르고 신뢰하고 막 일론 머스크의 꿈을 함께 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은 왜 이게 공동체 형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공동체가 많아졌다고 성공하고 적다고 실패하고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사회 곳곳에 의미 있는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일들을 하고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공동체 자체가 사회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진 공동체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다 결합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가 보완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 자체를 모이게 된다, 그 다음 또 잘 안 모이게 된다, 이거가 중요한 보다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적든 많든 그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작가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트라이브즈 지금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계신 거고 온라인은 하고 계신 거죠? 네, 온라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작가님께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홈페이지 안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쓰면서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그 비전 공동체마다 큰 공동체가 있고 작은 공동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좀 소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속하고 그러지만은 그거에 약간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좀 모임에 소속하고 싶고 그 다음 참여하고 싶은데 또
그 반면에 되게 커뮤니티 앱들도 많고 커뮤니티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모임에 속해서 뭔가 리더십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좀 모임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차별된 게 있다면은 좀 약간 꿈 기반으로,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나 의미 중심으로, 그래서 그 모임 안에는 항상 비전과 목표와 어떤 문화들이 있고 그 문화에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서 뭔가 서로를 좀 연결을 해서 좀 의미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 안에 제가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구현해서 같이 커뮤니티 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제 좀 네. 세계관을 좀 강조하고 네. 싶다라고 이 네. 답변지에 써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이제 공동체로 보이게 되겠죠. 공동체로 보이고 나면은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규칙이나 어떤 방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조직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 어떤 정리가 돼야 되는, 가치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좀 약간 세계관이라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도 진보랑 보수가 있고, 그다음 자유주의, 그다음 보수, 뭐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한 그 요즘에 이념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 세계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어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어떤 가치이고 그 가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이 가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 속하거나, 그 다음 사회에도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좀 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좀 세계관을 정리해놨는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모임만 있으면은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근데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이 세팅이 되면은 그거는 사람이 없이도 그런 것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지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공동체는 그냥 그 시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도 전파되고, 또 그런 가치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전이 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가치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같은 것을 좀 쉽게 좀 풀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겠죠. 네. 그래도 이런 세계관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뭔가 세계관들과 어떤 충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우리 조직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서로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좀 세계관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도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세계를 이끌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 이제 글로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미국을 모방하고 일본을 모방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등한 위치에서 된 상황에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지만이 어떤 선두 그룹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문화, 그 다음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어떤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이제 보면은 K-팝의 K-뷰티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호응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길을 어떤 가고 있구나. 그 다음 또 각 조직뿐 아니고 각 사람들도 이제 글로벌로 나갈 어떤 리더들로 많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리더로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들의 다른 사상과 다른 관점, 그 다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조직들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좀 내가 어떤 변화시켜보고, 그다음 한 조직을 만들어보고, 한 조직을 또 이끌어서 변화시켜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조직이 큰 조직을 이제 다룰 수 있고, 큰 조직을 막 훈련하다 보면은 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큰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수록 내가 글로벌 어떤 사람들을 뭐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조직, 그다음 자기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관계 맺고, 그다음 그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단합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또 내 꿈을 통해 가지고 내 꿈에 맞는 사람들을 같이 어떤 협력해서 뭔가를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리더십을 경험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저자 장주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